네,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주제는 감금이에요. 감금이란 사람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가두는 걸 말하죠. 물리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느 일정 공간에 피해자를 가둬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동할 자유나 장소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행위들을 통틀어서 감금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혼자서는 살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깥과 단절되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를 처벌할 때 감옥에 가두는 징역형이라는 게 생긴 것 같기도 해요. 범죄자의 수감은 법으로 허락되어 있는 일이죠. 하지만 개인 간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감금은 불법입니다. 누구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이 보통의 불법 감금들은 대부분 협박이나 폭행, 납치 등 또 다른 범죄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감금을 경험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를 감금한 사람이 우리가 처음 만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면 어떻겠냐는 거죠. 당사자의 심정이. 그동안 미스터리 사건에서 저는 가족에 의한 불법 감금 이런 사건을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프랑스 중서부 지역의 푸아티에라는 도시입니다. 잘 모르는 곳인데요. 여기가 중세 건축 양식이 유행하던 로마네스크 시대의 건축물들로 유명하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뾰족한 느낌의 특이한 건물들이 있죠. 이게 로마네스크 시대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래된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고 여기가 명문대가 좀 많은 곳이래요. 그래서 교육의 도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지역인 거죠.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됐습니다. 144년 전인 1876년 이 푸아티에에서 살던 젊은 여성 한 명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실종된 여성은 푸아티에 사교계에서 유명하던 마담 모니에르의 딸이었습니다. 실종 여성의 엄마 사진이에요. 처음에는 딸이 언젠가부터 사교 모임에 나오지 않자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마담 모니에르에게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딸의 질문에 대답을 피하고 말을 아끼는 겁니다. 말이 좀 많은 사람인데. 이 사교계라는 곳이 유독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좋아한다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불확실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말이 말을 만들어내요. 헛소문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담의 딸이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서 다른 지역에 도망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소문은 살이 붙습니다. 계속 퍼져나가요. 결국 엄마인 마담 모니에르의 귀까지 들어갔죠. 푸아티에의 명망 높은 귀족 가문인 모니에르 집안의 딸이 남자를 잘못 만나서 도망쳤다는 소문은 가문의 이름에 흠집을 내기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 조용히 말을 아끼고 있던 마담 모니에르 씨는 딸과 관련된 모든 불편한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입을 열었어요. 자신의 딸인 블랑셰가 25살이라는 나이에 갑자기 사망했으며 이 일을 그동안 밝히지 않던 이유는 갑자기 딸을 잃은 그 슬픈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쓱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딸과 관련된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있었거든요. 뜻밖의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마담 모니에르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당연히 남들에게 자식의 사망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뒤로 블랑셰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담 모니에르는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시 사교계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도 블랑셰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잊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25년이 지납니다. 1901년 5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법무부 장관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실제 그 편지예요. 이 편지는 어딘가 이상했고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낸 이름이 없어요. 익명이었고 편지도 보기에
사실 낙서에 가까운 형태긴 하죠. 그래도 중요한 건 편지 내용입니다. 읽어보니 나는 지금 매우 심각한 사건을 알리려 합니다. 마담 모니에르의 집을 조사해보세요. 그 집 어딘가에 한 여성이 25년간 갇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종이었습니다. 처음에 법무부 장관은 이 편지가 모니에르 가문을 음해하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니 혹시나 이 편지가 사실일 경우 굉장히 큰 사건일 거란 말이에요. 장난 같으면서도 무시할 수가 없는 편지였습니다. 고민 끝에 장관은 편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했죠. 푸아티에에 있는 모니에르의 집으로 경찰을 보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편지 내용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자, 이 사진이 여기가 푸아티에의 유명 귀족인 모니에르 가문의 집입니다. 빨간 화살표 있는 곳에 작은 창문이 하나 보이죠? 예전에 프랑스의 귀족들은요, 집의 맨 위층 다락방을 주로 하인들이 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니에르 집에서 일하는 하인 중에 이 꼭대기 방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빈 공간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분명히 누가 살고는 있는데 모니에르 집의 하인들은 아무도 이 다락방에 사는 사람을 정작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 있기는 해요, 여기.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 안에 사람이 갇혀 사는지를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여기 사람들이. 장관의 명령으로 출동한 경찰은 25년간 갇혀있다는 여성을 찾기 위해 집안 조사를 시작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사진에 표시된 이 다락방을 열어볼 차례가 됐습니다. 방문이 이만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거든요. 경찰은 절대 평범해 보이지 않는 이 다락방에 분명히 편지 속 여성이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망치로 자물쇠를 부쉈어요. 문을 열었죠. 문이 열리자 경찰들이 가장 먼저 느낀 건 어두운 방에서 나오는 온갖 악취였다고 합니다. 구역질을 참지 못할 정도의 심한 냄새였다 그래요. 창문이 있긴 했지만 열리지 않도록 고정돼 있었고 햇빛이 들지 않도록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냄새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환기를 하면서 창문을 열고 커튼 치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겠죠. 이제 방 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경찰들은 또다시 놀랍니다. 정말 방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편지 내용대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사진인데요. 이게 집안을 조사한 날 모니에르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발견된 여성의 사진입니다. 온몸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요. 각종 오물,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인 오래된 침대 위에 누워있던 거예요. 발견된 여성의 나이는 49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에 큰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몸무게가 25kg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다가 온몸은 벌레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심한 피부병까지 걸린 상태였죠. 이제 중요한 건 이 여성이 누구이며 왜 25년간 갇혀 있었고 누가 가뒀냐는 겁니다. 다들 짐작이 되죠. 25년 전 갑자기 사망했다는 마담 모니에르의 딸 블랑쉐 모니에르였어요. 1849년 3월 1일 프랑스 푸아티에에서 태어난 블랑쉐는 유명 귀족 가문인 모니에르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교육으로 유명한 푸아티에 대학교의 총장이에요. 블랑쉐에게는 마르셀이라는 오빠도 있었는데 남매가 둘 다 잘생기고 이쁜 데다가 공부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아이들의 엄마인 마담 모니에르는 성품이 좋고 선량한 마음씨로 푸아티에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람 돕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을 시작했고 지역사회에서 공로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푸아티에 사람들은 부와 명예, 성품까지 갖춘 모니에르 가문을 부러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족이죠. 그런데 남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문을 위한 마담 모니에르의 집착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병으로 일찍 사망했거든요. 그러자 혼자가 된 모니에르는 두 아이들을 가문의 이름에 걸맞는 뛰어난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항상 어린 아들, 딸에게 귀족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정해뒀거든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오빠인 마르셀은 엄마의 교육이 엄격해도 잘 맞춰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딸이 문제인 겁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블랑셰에겐 가문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억누를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엄마의 교육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죠. 이때부터 엄마와 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결국 블랑셰는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얌전한 딸이 됐어요. 하지만 이건 다 블랑셰의 연기였습니다. 해주는 척 한 거죠. 속으로는 항상 엄마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요. 1875년 블랑셰가 25살이 됩니다. 얼굴이 예쁘기로 유명해서 프랑스 각 지역의 유명 귀족이 찾아와서 청혼을 했어요. 하지만 블랑셰는 모두 거절합니다. 딸을 빨리 유명 가문으로 시집 보내야 하는데 별 이유도 없이 자꾸 청혼을 거절하니까 어느 날 엄마인 마담 모니에르가 블랑셰에게 이유를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 블랑셰에게는 오랫동안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가족 몰래 그동안 숨겨오고 있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9살 많은 변호사거든요. 잘생겼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명 귀족 가문들의 장남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청혼해도 거절했던 거죠.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서로 좋아한다는데 딱히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직업도 괜찮아요. 잘생겼다니까. 문제는 그쪽 집안과 출신이었습니다. 블랑셰의 남자친구는 귀족이 아니에요. 평민인데다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망 높은 모니에르 가문의 귀족이 평범하고 가난한 일반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됩니다. 마담 모니에르는 큰 화를 냈고 블랑셰에게 당장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했죠. 하지만 블랑셰는 그동안 고분고분하게 엄마 말을 잘 들어오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결혼 문제로 엄마와 딸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블랑셰의 결혼 문제로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던 마담 모니에르는 딸이 평민과 한다는 결혼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게 바로 감금이었던 거예요. 마담 모니에르는 아들인 마르샬과 함께 집 맨 꼭대기의 좁은 다락방에다 블랑셰를 가두기로 합니다. 오빠도 사실 공범이었던 거예요. 블랑셰가 갇힌 다락방은 창문이 있긴 했지만 열 수 없도록 고정해놨고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으로 막아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좁고 어두운 방에 갇힌 블랑셰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죠. 꺼내달라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마담 모니에르는 딸에게 방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남자친구인 그 변호사랑 헤어지겠다는 말만,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락방 안에서 소리 지르던 블랑셰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꼭 그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죠. 마담 모니에르는 반항적인 딸에게 화가 났어요. 딸의 고집이 얼마나 갈지 한번 보자며 다락방에 자물쇠를 채우고 밑으로 내려갔죠. 블랑셰의 감금은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이게 무려 25년이나 계속된 겁니다. 아마 블랑셰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에 갇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둔 엄마나 갇힌 딸도 서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마담 모니에르는 그 남자와 헤어지겠다고만 하면 언제든지 풀어줄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블랑셰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던 거고요. 엄마 입장에서 딸이 귀족 가문의 남자와 결혼하길 원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잘 사는 집이랑 결혼하면은.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엄마 생각이고 딸이 꼭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블랑셰는 가난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길 원했어요. 가문의 명성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둘이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양보하지도 않고요. 꺼내주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계속 지났고요. 블랑셰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자 마담 모니에르를 아는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 딸의 안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여행 중이라고 둘러댔어요, 엄마가. 하지만 이건 여행이라고 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헛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남자 잘못 만나서 도망갔다, 이런 소문이 났고, 이런 헛소문에 또
가문의 명성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된 마담 모니에르는 결국 블랑쉐가 사망했다는 거짓말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블랑쉐는 자기 엄마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돼 있던 거예요. 25살의 블랑쉐가 다락방에 갇힌 지 25년이 지납니다. 49살이 됐어요. 그동안 한 번도 다락방에서 나오지 못했고 햇빛을 쬐거나 몸을 씻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식욕이나 수면, 배설 이걸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25년간. 겨우 목숨을 이어가던 중 누군가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낸 일로 겨우 구출될 수 있었던 겁니다. 블랑쉐가 갇혀 지내던 다락방을 조사한 경찰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랑쉐는 지프로 만든 낡고 썩은 간이 매트리스 위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고 침대 주변은 배설물과 썩은 음식으로 가득했다. 온 방 안에 벌레가 득실거렸고 무엇보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수사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 당시 블랑쉐의 상태나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죠. 뼈만 남은 상태였어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25kg 밖에 나가지 않았고 오랫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니까 뼈와 치아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문제는 사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대로 된 영양 공급으로 회복이 가능하죠. 문제는 정신장애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블랑쉐는 구출 직후 바로 병원에 옮겨져서 신체적인 치료를 받았고 엄마인 마담 모니에르는 체포됩니다. 이게 그 당시 체포 사실을 알리는 뉴욕 타임즈 기사예요. 프랑스 사건인데 미국 신문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블랑쉐 모니에르가 사실은 살아있으며 25년간 엄마와 오빠에 의해 감금돼 있다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니에르 가문의 집 앞으로 이 기사가 나온 다음 날 바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엄마에게 마담 모니에르에게 위선자라고 막 욕하고 항의했죠. 마담 모니에르와 오빠인 마르셀 모니에르는 블랑쉐 구출 다음 날 체포됐고요.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블랑쉐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있던 아이였고 정신병도 스스로의 문제로 생긴 것이며 블랑쉐가 처한 모든 상황은 다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엄마인 자기는 딸의 미래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가 정작 마담 모니에르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딸의 미래나 가문의 명예를 오히려 더 망친 결과가 된 거죠. 그러면 처벌이 남았는데 블랑쉐 모니에르 감금 사건의 범인인 엄마와 오빠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둘 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마담 모니에르는 체포 당시 집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욕하니까 여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요. 이 병으로 15일 만에 사망했거든요. 아마 굉장히 그 가문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자존심이 있었던, 그런 자존심이 셌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엄마를 도와서 여동생이 감금을 도운 오빠 마르셀 모니에르는 첫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데 1년형만 선고받습니다. 마르셀이 변호사란 말이에요. 프랑스 헌법을 인용해서 구출은 의무가 아니라며 스스로를 변호했고 이게 항소심에서 먹혀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무죄를 받습니다. 이렇게 프랑스를 넘어 미국까지 알려질 만큼 충격적이었던 블랑쉐 모니에르의 감금 사건은 아무도 처벌받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럼 피해자인 블랑쉐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된 날 병원에 옮겨져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몸을 씻습니다.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첫날 이런 말을 했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했었거든요. 신체적인 치료가 끝나자 신경성 식욕 부진과 정신분열증 등 정신적 장애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옮겨졌고 점점 건강을 좀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출된 지 12년 만인 1913년 10월 13일 블랑쉐는 병원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을 일으키다가 사망합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 사망 원인까지 밝혀내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오래된 감금 생활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만 있습니다.
사망 당시 64살이었거든요. 자기 수명의 3분의 1이 넘는 기간 동안 달락에 갇혀서 살았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고 그거를 지키고 싶어서였던 겁니다. 25년간 이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대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거는 그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냐는 거죠. 불랑쉐가 감금되고 9년이 지난 188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불랑쉐에게 이 남자친구의 사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미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알려주지 않고 꺼내주지도 않은 겁니다. 아마 사교 모임에서 이미 딸이 사망했다고 말한 뒤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시점이. 그래서 이 나중에는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계속 가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사실 없거든요. 많은 부모들이 좀 이 사건을 알았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걸 자식이 이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도구가 아니거든요.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식보다 가문의 명예, 어떻게 보면 시댁의 명예 아닌가요? 자기 가문은 아닌데 이런 가문의 명예가 더 중요했던 엄마 마담 모니에르가 25년간 딸을 감금했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블랑쉐 모니에르의 오빠인 마르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 엄마에게 조종되고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범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인 거죠. 왜냐하면은 50살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장남인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와 같이 살았고 한 번도 엄마 말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동생인 블랑쉐 감금에 대해 반대하거나 구해주려는 시도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자식에 대한 집착이 좀 많았던 것 같죠, 엄마가. 그러면은 블랑쉐도 꼭 결혼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어떤 문제에서든 감금될 확률이 좀 높았을 거예요. 엄마가 문제입니다, 엄마가. 그리고 사건이 알려진 계기가 됐던 그 편지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프랑스 법무부 장관에게 익명으로 도착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 비밀을 알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경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선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이건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봐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평소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게 누가 보낸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모니에르 집에서 일하던 하녀 중 한 사람이 우연히 맨 꼭대기 다락방의 비밀을 알게 됐고 그거를 자기 남편에게만 알려줬는데 그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은 숨겨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익명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제보했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앞으로도 공개되지 않겠죠. 여기까지입니다.